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린이날이 생긴 게 1923년인데요. 이날의 기념사는 높임말로 썼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였다고 하네요. 네, 아이들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아직은 보호해야 할 존재이긴 하지만 아이를 하나의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점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JB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봄을 지나 초여름이 돼서야 첫 등교 수업을 맡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고3 학생을 시작으로 순차적 등교 수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도내 학교들의 준비 상황은 어떤지 이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0학년도 유초중고 특수학교의 등교 수업은 5월 연휴가 끝난 후 2주 뒤인 5월 20일부터 시작해서 단계적,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차례에 걸친 등교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한 달여 만입니다. 가장 먼저 충북 지역 13,693명의 고3 학생들을 맞이할 학교들도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책상은 1m씩 널찍하게 떨어뜨려 놓았고 학급당 손소독제와 비접촉식 체온계, 마스크 등 방역 물품도 비치했습니다. 등교와 동시에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체크를 하고 이상 증세가 있을 경우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해 귀가 조치나 병원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점심시간은 90분으로 늘려 학년별로 순차적 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급식은 거리두기를 진행해서 저희가 급식 바닥에다가 2m 거리두기 발판을 다 붙여놨고요. 일렬로 저희 학생들이 건너뛰어서 앉아가지고 식사를 진행할 방법입니다. 만약 단 한 명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전교생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바로 학교는 지금 폐쇄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미 이전에 아이들 온라인 수업을 지금 해왔었기 때문에 학교는 휴업과 동시에 바로 아이들은 이제 온라인 체제로 당분간은 전환할 계획입니다. 충북교육청은 도내 119개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마스크 180만 장을 각급 학교에 보급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등교할 경우에 그 밀접도를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학생들 이동할 때에도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 세정제 활용이라든지 또한 등교 전날까지 일주일 동안 매일 학생 건강 자가 진단을 실시해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등교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4.15 총선으로 선출된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아직은 20대 국회고 20대 국회의원들은 당선 여부를 떠나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마땅한 도리일 텐데요. 하지만 충북의 국회의원들은 지난주 추경 예산을 다룬 본회의에 절반이나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30일 국회가 2차 추경 예산안을 가결하면서 확정됐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당시 국회 본회의에는 84명이 불참했습니다. 충북 지역 국회의원도 절반이나 표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의원들입니다. 공천 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더불어민주당 오재세 의원을 비롯해 미래통합당 정우택 의원과 경대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낙선한 현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이우삼 의원만이 참석해 추경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21대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의원들은 대부분 참석한 가운데 박덕흠 의원은 국회에는 모습을 보였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앞다퉈 공약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더구나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안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회의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가 선진사회로 가기에는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라도 기꺼이 열심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해주면서 유종의미를 거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해 충북 지역 현역 의원들에게 유종의 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현재 정부 심사가 진행 중인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충북에 들어설 경우 지역 산업 지도가 재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청북도는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보스턴 바이오밸리 같은 첨단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준혜 기자입니다.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성공한다면 충북의 주력 산업은 날개를 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사광 가속기가 충북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바이오 헬스, 화학, 2차 전지의 핵심 원천 기술 개발에 두루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첨단 기계와 소재 부품 개발, 첨단 미세 가공에도 쓰이는 만큼 관련 산업의 집적화가 기대됩니다.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하려는 각 분야의 연구소와 연구 인력도 속속 오창으로 모여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대학에서는 관련 학과 개설과 인재 양성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궁극적으로 기업 유치와 연구기관 집적, 도시 인프라 확대를 통한 획기적인 지역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 인력, 그리고 어떤 그런 기반이 삼위일체가 돼서 거대한 방사광 가속기 클러스터가 구축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런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건설 경기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방사광 가속기는 2022년부터 2028년까지 7년 동안 건설됩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방사광 가속기가 구축되면 생산 유발 효과 6조 7천억 원, 고용 유발 13만 7천 명, 부가가치 2조 4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통해 그리는 미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최첨단 과학도시 건설입니다. 충북 경제를 도약시킬 원대한 꿈의 실현 여부는 오는 7일 판가름 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2022년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가 본격화됐습니다. 7월 말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아시안게임과 같은 유치 실패가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북도와 괴산군이 2022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의 국제 행사 승인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5년 괴산에서 세계 최초의 유기농 엑스포를 개최한 이후 두 번째 도전입니다. 첫 엑스포 당시 24일 동안 약 108만 명이 다녀갔고 충북은 유기농 특화도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첫 대회로 유기농 산업에 씨앗이 뿌려졌다면 7년 만에 개최할 두 번째 대회는 유기농 산업의 실질적인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청북도와 괴산군은 첫 과제인 국제행사 승인을 얻기 위해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에 엑스포 개최 계획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2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현장 실사를 받았습니다. 국제행사 승인 여부는 7월 말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보았고 관련되는 유기농 단체 기관과 2022년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국제 행사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대가 될 괴산군은 엑스포 유치에 모든 군정 역량을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엑스포를 통해 세계의 시선을 괴산으로 모아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이룬다는 포부입니다. 괴산이 이번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통해서 정말로 유기농의 본고장으로서 유기농 산업도 만들어가고 유기농을 통한 힐링과 체험, 관광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 나가는 엑스포를 개최하려면 국제행사 승인부터 관련 예산 확보, 국제기구와의 협조 등 숱한 과제가 있어 도 차원의 총력전이 필수입니다.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충북 괴산에서 7년 만에 또 한 번 개최될 수 있도록 역량 결집이 필요한 때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어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제천의 중소기업을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이른바 녹색산업 우수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색 산업은 기존 산업의 친환경적 기술을 결합한 미래형 산업을 말합니다.
첨단 기술로 공해를 줄이고 지구 환경을 지키는 산업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과감한 투자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와 환경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녹색 산업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므로 적극적 공공 투자로 국내 녹색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원천 기술로 원료를 배합해 건조 과정을 거치면 롤 형태의 필터가 생산됩니다. 정수는 물론 공기 정화 기능을 갖춘 특별한 필터로 다양한 환경 정화 제품의 핵심 부품으로 쓰입니다. 타겟하고 있는 오염물질들이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아주 작은 단위의 그 오염물질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통수성은 굉장히 좋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녹색산업 우수기업을 위한 녹색산업 지원 정책을 곧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부는 아마 이 환경과 관련된 과제가 포함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 시책의 일환으로도 환경 산업 육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정책의 하나로 녹색산업 우수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올 한해 녹색산업 우수기업과 R&D 부문에 약 4천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